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엑스코드를 설치를 해봤고요. 프린트 문을 통해서 한번 진짜 간단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로 다시 와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지울게요. 앞으로 아마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앱을 만들 건 아니니까 혹시 앱을 바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만든 요 강의 있거든요. 요 iOS 왕초보 iOS 배우기 있는데 여기서 스위프트 UI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여기 제가 미리 보기를 이 무료를 많이 풀어놨어요. 일부러 좀 많은 분들이 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앱을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여기로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만 남았는데 이거를 전체 화면 해주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키울게요. 커맨드 플러스 누르면 커집니다. 커맨드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고요. 하고 요거는 파일로 이렇게 되돌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걸 코딩을 했는데 지난 강의에서 그 iOS 앱 프로젝트에서는 실행을 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일부러 실행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번 시간에 제일 주된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해버리면은 이번 시간에 할 게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콘솔 창을 띄워줄게요. 여기 콘솔인데 이 콘솔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출력한 결과를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콘솔은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명령을 내리거나 현재 어떤 상태인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대화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 창의 용도는 뭐 프린트 함수 출력 혹은 에러 메시지 뭐 동작 상태나 변수값 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코딩해 볼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딩한 게 헬로 월드 있죠. 여기에 프린트 큰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따옴표가 뭔지는 헬로 월드 라고 치고 실행을 할 건데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요 화살표 있죠. 이게 이 줄까지 전체를 다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에서 누르면은 1, 2, 3번 줄을 전체 다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지금 코드가 없어가지고 회색이 된 것 같고 3번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여기 콘솔 창에 이 출력된 결과가 뜰 거예요. 프린트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면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면 한 번 더 실행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떴네요. 이렇게 떴고 헬로 월드 이렇게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화살표 누르는 거 말고 단축키인데 커맨드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커맨드 시프트 치면 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다시 뜰 거예요. 네, 이렇게 떴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축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커맨드 시프트 엔터를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출력해 볼 건데 그 다음에 한글로도 한번 쳐볼게요. 프린트 hello world 라고 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숫자도 됩니다. 숫자를 따옴표로 감싸서 숫자 쳐도 되고 아니면은 3.14 이런 식으로 쳐도 되고요. 그리고 1 이렇게 치면은 바로바로 지금 결과가 실행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동 실행을 제가 해놔서 기본 설정이 자동 실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재생 버튼 있죠? 이 재생 버튼을 우클릭해 보시면 아닌구나. 그냥 한 클릭 해보시면 아니네요. 우클릭? 이거군요.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번 실행은 여기 이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있는 재생 버튼 혹은 커맨드 시프트 엔터를 치면 되거든요. 둘이 같은 거고. 근데 요거 누르면 뭐냐면은 요거 눌러보면은 이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그냥 매번 실행해 줍니다. 자동 재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정지를 누르면은 자동 재생을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잘 안 됐거든요. 이 자동 재생이 잘 안 돼서 저는 보통 이거를 옵션을 꺼놓는데 오늘은 되게 잘 되네요. 이게 엑스코드 26에서 좀 개선이 된 건지 한번 믿고 저도 자동 재생을 켜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린트 문으로 여러분들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문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수를 써도 되고 정수형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도 되는데 이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법을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문법 강의를 사실 다른 강의 만들고 지금 나중에 만들고 있거든요. 스위프트 UI로 앱 만드는 강의를 먼저 만들고 이걸 만드는데 그 이유가 문법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배울까. 왜냐면 제가 문법 배울 때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하느라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문법에 좀 문제들을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문법별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사항 위주로 문법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거를 보면서 한번 풀면서 진행하면은 그래도 좀 지루한 문법 수업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재미라기보다는 좀 집중되고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될 건 요 밑에 답이 있거든요. 답까지 스크롤하지 마세요. 스크롤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별이 있어요. 별 쓰는 거 다 아시죠? Shift 8 누르시면 됩니다. 이 Shift 8로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지금 강의 잠깐 멈춰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나오게끔요. 그럼 시작해 보세요. 네, 다 만드셨겠죠? 만드셔 보셔야 돼요. 이게 한번 해보면 그래도 조금 더 와닿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거는 요건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 찍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프린트 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첫 줄에 나올 거는 별. 그러니까 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별 나온 거 볼 수 있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위에 건 다 지울게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트 이제 2개니까 2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전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3개, 4개, 5개, 6개를 하면은 별이 예쁘게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면 좋겠는데 근데 요 정도만 처음에는 그냥 맛보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을 봐도 네, 이렇게 별은 문자니까 꼭 따옴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프린트는 항상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다음 줄에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줄이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렸는데 하나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빔이라는 걸 쓰거든요. 지금 제 커서가 여러분들 커서랑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커서가 블록 형태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 형태일 텐데 그 이유는 저는 빔이라는 단축키를 좀 좋아하거든요. 요게 에디터 가셔서 여기 빔 모드 있거든요. 이 빔 모드를 제가 켜놔서 그런데 끄면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 줄짜리 커서가 되죠. 근데 빔을 켜놓으면은 희한한 단축키를 막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가 쫙 보이시나요? 여기 쫙 보이는데 이게 막 화살표가 KJHI인가요? 이렇게 요걸로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화살표를 지금 안 누르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막 여러가지 YY 누르고 P 누르면 이렇게 복사되고 희한한 단축키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맨 처음 부트캠프 배우는 게 이 빔으로 코딩을 하거든요.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궁금하신 부분은 강의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커맨드 시프트 눌러서 여기에 아이텀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이 터미널이 나올 거예요. 혹은 터미널이라고 치셔도 되거든요. 둘이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 터미널이 있고 아이텀이 있는데 아이텀이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일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이텀만 써와서 여기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터미널이라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맨드 플러스 누르면 좀 커질 거예요. 좀 키우고 저는 희한하게도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여기에서 이런 명령어도 치고 그 다음에 빔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빔이라고 치고 제가 좀 깨끗한 폴더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폴더 하나 만들고 이런 명령을 쳐서 폴더 만들거든요. 테스트 템프라고 만들고 테스트 템프 네, 이런 걸 막 이런 데서 코딩을 했어요. 비전공자인데도. 그리고 여기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터치 테스트 스위프트 파일 이렇게 스위프트 파일 만들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빔이 뭐냐면은 에디터예요. 윈도우로 치면은 노트패드, 메모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저희가 만든 테스트 파일을 열 수 있고요. 엔터 치면은 네, 메모장이 열린 거고 여기서 코딩을 하려면은 희한한 단축키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를 누르면은 인서트 모드가 돼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I를 누르지 않으면은 코딩이 안 됩니다. 일단 프린트 하고 괄호 열고 여기는 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그리고 ESC 누르면은 인서트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저장하려면 Shift 콜론 눌러서 W가 저장이고 Q가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꺼집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스위프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 하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맥에는 스위프트가 자동으로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라고 치면 요게 컴파일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치고 스페이스바 치면 테스트 방금 파일 스위프트 라고 치면은 얘를 기계어로 얘가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번역하고 실행까지 해줍니다. 이러고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럼 아까 저희가 코딩한 그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서 좀 빡세게 코딩을 배워서인지 빔이 친숙해져 버렸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빔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엑스코드에서도 빔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빔. 그래서 저는 그 단축키를 많이 쓰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요 옵시디언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빔을 제공해줘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세팅해서
에디터에서 내려보면 여기 빔키 바인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써줘서 저는 그래서 옵시디언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해서요. 아무튼 좀 새끼로 빠졌는데, 아무튼 저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빔을 써서 이 커서 모양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터미널에서도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해서 실행해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또 설명드렸네요.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